안녕하세요. 오늘은 교과서 88페이지를 펴주세요. 오늘은 과학책 88, 89쪽 우리 몸은 노폐물을 어떻게 내보낼까요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리 몸에도 노폐물이 있습니다. 소화기관에서 만들어진 영양소와 폐에서 마신 산소가 우리 몸속에서 필요한 영양소와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노폐물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속에 쌓이는 노폐물은 과연 누가 청소해 주는 것일까요? 영상으로 시청해 보겠습니다. 콩팥츠 아시나요? 아마 모를걸요? 콩팥츠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은 별로 없거든요. 콩팥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디에 있는지, 무얼 하는지 대부분 잘 몰라요. 콩팥은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 있거든요. 콩팥은 이렇게 생겼어요. 콩팥 밑에는 방광이 달렸죠. 우리 몸에서 콩팥을 찾아보세요. 아직은 안 보입니다. 아직도 안 보이네요. 드디어 보입니다. 소화기관 뒤편에 콩팥이 있었네요. 좀 더 뚜렷이 볼까요? 콩팥은 등 쪽에 있어서 다른 기관에 가려져서 찾아내기가 힘듭니다. 콩팥의 모양이 콩을 닮고 색깔이 팥을 닮았죠? 그래서 콩팥이죠. 우리 몸에는 두 개가 있어요. 콩팥 밑에는 방광이 연결되어 있어요. 방광은 콩팥의 짝꿍이죠. 콩팥은 오줌을 만들고 방광은 오줌을 저장해요. 하는 일도 좀 그렇죠. 하지만 콩팥과 방광이 없다면 우리 몸은 쓰레기 더미가 되죠. 우리 몸의 청소부 콩팥과 방광, 오늘만큼은 주인공입니다. 이제 콩팥과 방광이 어떻게 생겼는지 자세히 구경해볼까요? 저기 콩팥이 보이네요. 그 밑에 방광도 보입니다. 먼저 콩팥을 자세히 구경해봅시다. 콩팥에 연결된 핏줄이 두 종류가 보입니다. 빨간 줄은 노폐물이 섞인 혈액이 콩팥으로 들어가는 혈관입니다. 파란 줄은 노폐물이 걸러진 깨끗한 혈액이 콩팥에서 나와서 심장으로 가는 혈관입니다. 그 아래에 가느다란 노란 관은 콩팥에서 만들어진 오줌이 방광으로 가는 길입니다. 콩팥의 속을 구경해 보겠습니다. 그림 그릴 때 쓰는 붓에 달린 털 같은 게 많네요. 그럼 오줌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볼까요? 붓털의 끝에서 오줌이 만들어지면서 노란 관으로 모입니다. 사실 콩팥으로 들어온 빨간색 혈관은 붓털 끝까지 연결되어 있어요. 붓털 끝에는 노폐물을 걸러내는 체가 있어요. 이 체에서 혈액의 운명이 두 갈래로 갈라져요. 깨끗한 피는 파란색 혈관으로 들어가서 다시 심장으로 보내지고 노폐물은 노란 관으로 보내지죠. 노란 관으로 보내진 찌꺼기가 바로 오줌이에요. 혈관색은 실제로는 같아요. 이해하기 쉽게 노폐물이 섞인 혈관을 빨간색, 노폐물이 걸러진 깨끗한 혈관을 파란색으로 표현한 거니 오해하지 마세요. 빨간색 혈관과 파란색 혈관은 붓털 끝에서 연결되죠. 붓털 끝에서 혈액은 체에 걸러지고 깨끗한 피만 파란색 혈관으로 들어가서 심장으로 보내져요. 노폐물은 체에 걸러져서 파란색 혈관으로 못 들어가고 노란관으로 모이죠. 계속 오줌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콩팥은 하루 200리터의 혈액을 걸러내서 2리터의 오줌을 만들어요. 오줌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잘 보았나요? 만들어진 오줌은 방광으로 갑니다. 그럼 방광을 구경해 봅시다. 방광에는 수많은 신경 조직들이 연결되어 있어요. 방광에 오줌이 모이면 이 신경 조직이 뇌로 전달해 줍니다. 그럼 뇌가 우리에게 오줌이 모였으니 화장실로 가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신경 조직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배우게 돼서 미리 살짝 설명해 봤습니다. 방광 안쪽은 어떻게 되어 있나 살펴봅시다. 오줌이 모여 있네요. V자로 된 길을 따라 오줌이 흘러서 가운데에 모입니다. V자 끝은 콩팥과 이어진 두 개의 관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위쪽을 살펴보세요. 두 개의 관이 보이죠? 그 관이 바로 양쪽 콩팥으로 연결된 관이에요. 뒤쪽에서 살펴보니 콩팥으로 연결된 관이 더 잘 보입니다. 이곳은 방광에 모인 오줌이 밖으로 나가는 길입니다. 방광에 오줌이 거의 가득 차게 되면 신경 조직에 전달되고, 그러면 우리는 방광이 찼다는 걸 인식해서 화장실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광에 찬 오줌을 밖으로 내보내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오줌이 몸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오줌을 만들고 몸 밖으로 내보내는 과정을 배설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 몸속에 있는 정수기, 배설기관을 공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배울 배설기관에 대한 EBS 영상을 시청해 보겠습니다. 배설기관의 생김새와 하는 일을 알아보아요. 아, 급해요. 지금 너무 급합니다. 이 친구 표정과 이 행동만 봐도 정말 급해 보이죠. 뭐가 급한 것일까요? 지금 혈액에 있는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고 싶어요. 그럴 시간입니다. 라고 하는데요. 이 과정을요, 바로 배설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친구 무엇을 배설할까요? 혹시 우리 친구들 배설하면 이 대변을 떠올리는 거 아닐까요? 그렇다면 아닙니다. 이 대변은 우리 어디서 배웠죠? 바로 소화기관에서 배웠죠.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 찌꺼기가 항문으로 나가는데 이것이 바로 대변이었잖아요. 그래서 대변은요, 배설물이 아니라 바로 배출물입니다. 꼭 구분해야 해요. 자, 그렇다면 배설물은 무엇이냐? 바로 소변, 오줌입니다. 그럼 우리 몸에서 오줌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몸 밖으로 나가는 것일까요? 배설기관을 살펴봐야겠죠. 배설기관은요, 콩팥과 방광이 있습니다. 생김새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콩팥 딱 보세요. 딱 보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맞아요. 강낭콩처럼 생겼죠. 콩팥은 강낭콩 모양으로 이 등허리 쪽에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자, 콩팥을 이렇게 따라가 보니까요. 여기 이렇게 뭐처럼 생겼어요? 작은 공이 떠오르지 않나요? 바로 방광인데요. 작은 공처럼 생겨서 콩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콩팥과 방광은 각각 어떤 일을 할까요? 자, 콩팥은요, 일단 혈액에 있는 노폐물을 걸러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 있는 정수기와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노폐물을 걸러내고 오줌을 만드는 역할을 해요. 자, 그럼 방광은 무슨 역할을 하느냐? 이 오줌을, 이 노폐물을요, 모아둬요. 모아두었다가 어느 정도 차면은 몸 밖으로 내보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림으로만 보니까 어떻게 오줌이 만들어지고 어떻게 나가는지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어지죠? 자, 그럼 영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배설기관인 콩팥은 우리 등허리 쪽에 좌우로 하나씩 있어요. 정말 강낭콩 모양 같죠? 이 콩팥과 연결된 곳에 공처럼 생긴 방광이 있지요. 우리 몸 곳곳에 퍼져 있는 혈액은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분을 싣고 구석구석 돌아다녀요. 그렇게 몸 곳곳에 영양분을 주고 돌아온 혈액은 노폐물이 쌓이게 되죠. 콩팥은 이 노폐물을 걸러서 깨끗해진 혈액을 다시 몸속으로 보내고, 걸러진 노폐물은 오줌으로 만드는 역할을 해요. 이 오줌은 콩팥과 연결된 방광에 모이게 되는데, 모일 때마다 내보내는 게 아니라 조금씩 모았다가 일정량이 되면 몸 밖으로 내보내죠. 이때 우리는 화장실에 가고 싶게 되는 거예요. 콩팥과 방광이 그런 역할을 하는군요. 그럼 이 그림도 이제 이해할 수 있겠네요. 자, 일단 심장에서 나온 깨끗한 혈액이요, 온몸을 순환해요. 그럼 당연히 노폐물이 쌓이게 되겠죠. 그래서 노폐물이 많은 혈액이 됩니다. 이 노폐물이 많은 혈액이요, 어디로 들어가고 있어요? 콩팥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럼 콩팥은요, 정수기 역할을 해서 무엇을 한다? 노폐물을 걸러내죠. 그럼 노폐물을 걸러낸 혈액은 다시 심장으로 가고요. 이 노폐물은 방광으로 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콩팥이 노폐물을 걸러내어 오줌을 만들어내는데요. 깨끗해진 건 심장으로 가고요. 방광으로 오줌을 보냅니다. 그럼 방광은 그냥 바로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좀 모아두었다가 어느 정도 차면 오줌을 밖으로 내보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콩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만약에요, 이 콩팥이 기능을 못했어요. 그럼 노폐물을 걸러내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에 계속 노폐물이 쌓이게 되겠죠. 그럼 우리는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요, 노폐물을 걸러내기 위한 특별한 시술까지 받아야 한다고 해요. 자, 그럼 이번에는요, 만약에 방광이 우리 몸에 없었다
없었다거나 아니면 방광이 제대로 기능을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방광은 오줌을 모아두었다가 내보내잖아요. 근데 방광이 없거나 기능을 못하면 오줌을 계속 그냥 내보내겠죠. 그럼 우리는 아마 계속 화장실을 가야 하는 일이 생겼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방광도 콩팥도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 알겠죠? 세 번째 꼭 기억해! 배설기관에 대한 것도 한 장으로 정리해 볼게요. 이것만 기억해주면 좋겠네요. 자, 여기 있는 콩팥이 하는 역할, 혈액에 노폐물을 걸러내어서 오줌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이 오줌을 여기 있는 방광으로 보내는데요. 방광은 오줌을 모아두었다가 몸 밖으로 배출해내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 이거 콩팥과 방광의 역할 꼭꼭 기억하세요. 시청한 영상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1번 노폐물을 내보내는 까닭, 2번 배설기관, 3번 배설기관의 생김새와 하는 일, 4번 배설 그리고 배출. 순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생활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쓰레기가 생깁니다. 쓰레기는 왜 분리 배출할까요? 재사용이 가능한 것을 다시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몸도 숨을 쉬고 움직이면서 노폐물이 생깁니다. 만약 이 노폐물을 몸속에 그대로 쌓아두면 어떻게 될까요? 네, 병에 걸리거나 몸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숨을 쉬거나 움직이면서 자연스럽게 생긴 노폐물들을 몸 안에 쌓아두지 않고 몸 밖으로 내보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배설기관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때 쓰레기 분리를 통해 필요한 걸 재활용하듯이 우리 몸도 혈액 속에서 필요한 부분은 골라내서 재사용하고 필요 없는 노폐물만 걸러서 몸 밖으로 내보냅니다. 우리 몸의 분리수거는 체와 같은 구조를 가진 거름장치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이전 학년에서 체를 사용해서 물질을 분류하는 실험을 했는데 기억나나요? 콩과 좁쌀이 섞여 있는 걸 채로 걸으면 알갱이가 큰 콩은 채 위에 걸러지고 작은 알갱이인 좁쌀은 채를 빠져나가는 실험을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거름장치라고 하는데 이런 거름장치를 통해서 물질을 서로 분리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도 체가 있습니다. 혈액이 이 체를 통과하면 노폐물은 빠져나가지 못하고 걸러져서 방광으로 내보내지고 깨끗한 피는 통과해서 다시 심장으로 보내집니다. 이렇게 우리 몸의 거름장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콩팥입니다. 체를 통과하지 못하고 걸러진 노폐물은 방광에 모여 있다가 몸 밖으로 내보내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오줌입니다. 다음으로 배설의 뜻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배설이란 우리가 숨을 쉬고 움직이면서 생긴 혈액 속의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것입니다. 배설을 담당하는 배설기관에는 콩팥과 방광이 있습니다. 세 번째, 배설기관의 생김새와 하는 일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배설기관인 콩팥과 방광의 생김새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콩팥은 강낭콩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콩팥이란 이름은 모양이 콩 모양이고 색깔이 팥 색깔과 비슷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정말 콩이랑 많이 닮았죠? 이 콩팥은 등 허리 쪽에 두 개가 있습니다. 소화기관 뒤에 있어서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콩팥 중 하나가 고장나도 다른 하나의 콩팥이 있으면 이전에 혈액을 걸러냈던 양의 90%만큼은
일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콩팥을 못 쓰게 된 사람에게 자신의 콩팥을 하나 떼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혈액에서 노폐물을 걸러내어 깨끗하게 만들어서 심장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걸러진 노폐물은 오줌으로 만들어져 방광으로 보냅니다. 즉, 콩팥에 들어온 혈액은 두 갈래로 운명이 갈라지게 됩니다. 혈액 속의 좋은 성분들은 다시 심장으로 보내지고 노폐물은 걸러져서 방광으로 보내집니다. 콩팥에는 하루 평균 20리터의 혈액이 통과한다고 합니다. 이 중 10분의 1인 2리터가 오줌으로 걸러져서 몸 밖으로 내보내지고 대부분의 성분은 다시 재활용돼서 심장으로 가 온 몸을 돌게 됩니다. 그리고 오줌을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해 보면 0.2리터는 우리 몸에 나쁜 성분이고 나머지 1.8리터는 물이라고 합니다. 즉 오줌은 노폐물만 있는 것이 아니고 물도 같이 섞여서 총 2리터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방광은 콩팥 밑에 있는데 그림과 같이 공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콩팥에서 보내온 오줌을 모아두었다가 가득 차면 몸 밖으로 내보내게 됩니다. 만일 방광이 없으면 어떨까요? 오줌을 모아두는 곳이 없기 때문에 하루 종일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야 합니다. 정말 불편하겠죠? 자, 그러면 오줌이 배설되는 과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콩팥은 혈액을 깨끗하게 하는 거름 장치입니다. 노폐물을 걸러줄 뿐만 아니라 쓸모있는 물질을 다시 혈액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노폐물은 오줌관을 타고 방광에 모입니다. 방광에 어느 정도 오줌이 모이면 신경 조직이 이런 상황을 뇌로 전달해서 우리는 오줌이 마렵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후 우리는 화장실에 가서 방광을 막던 근육을 이완시켜서 요도를 타고 오줌을 밖으로 배설시킵니다. 네 번째로 배설과 배출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배설과 배출은 글자 모양도 비슷해서 뜻이 비슷할 것 같은데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단어는 대변과 소변, 즉 오줌을 구별하는 데 사용됩니다. 대변과 오줌은 어떻게 다를까요? 대변은 소화된 음식 찌꺼기를 몸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고 오줌은 몸에서 생긴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변은 음식물이 소화되고 남은 찌꺼기일 뿐이고 우리 몸에서 새로 생긴 물질은 아닙니다. 즉 우리가 맛있는 샌드위치를 먹으면 샌드위치에서 우리 몸에 필요한 성분이 영양소로 흡수되고 나머지 찌꺼기는 몸 밖으로 배출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줌은 우리가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새로 생긴 물질입니다. 없던 게 우리 몸속에서 생긴 거죠. 그래서 대변은 배출물이라고 하고 오줌은 배설물이라고 따로 구분해서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이렇게 오줌을 만들고 저장하는 콩팥과 방광은 배설기관에 속합니다. 자, 오늘의 과제는 실험 관찰 뒤편에 있는 배설 그림을 떼어내서 인체 모형에 붙여주세요. 붙일 때는 옆에 있는 그림을 참고해서 소화기관을 들고 그 밑에 배설기관 그림을 붙여주면 됩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몸의 배설기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배설은 우리 몸에 생긴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것으로 콩팥과 방광이 이 역할을 담당합니다. 오줌을 누는 것은 배설이고 똥을 누는 것은 배출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을 실험 관찰 44페이지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배설기관이 하는 일을 쓰고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지 써보세요. 자, 오른쪽 칸의 표현 방법은 생략하고 왼쪽 칸에 하는 일만 쓰겠습니다. 노폐물이 많은 혈액을 보내는 혈관과 노폐물을 걸러낸 혈액을 보내는 혈관은 즉 결국은 모두 혈액이 이동하는 통로입니다. 그 다음 콩팥은 노폐물을 걸러내는 정수기 같은 역할을 합니다. 방광은 노폐물을 모아 두었다가 몸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생각해 볼까요? 문제입니다. 콩팥이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우리 몸속에는 어떤 일이 생길까요? 네, 정답은 혈액에 있는 노폐물을 걸러내지 못해서 몸에 노폐물이 쌓이고 결국에는 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과제는 실험 관찰 44페이지를 풀고 사진을 찍어서 과학 과제방에 올려주세요. 모두 수고하셨습니다.